하겠습니다. 다 국민 의례가 있겠으니까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예? 4절까지? 예. 그 애국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앞서가신 건국회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자리에 착석을 해주십시오. 예. 이어서 우리가 총재로 모시고 계신 오늘 진도원 총재께서 오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먼 길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기총회는 원래 전국에서 다 모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신 이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떻든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국회가 제2의 건국을 생각하면서 애국하는 마음을 불태우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로 오늘 모였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앞으로의 계획, 사업 계획 같은 것을 발표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상당히 위중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에 다시 하나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실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간증이 많고 회원이 많아야지만은 용기 있고 또 말씀도 이래 드릴 수 있는 힘도 나는데 오늘 우리 총재님이 너무 인원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정기총회를 2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늦었는 거는 총재님하고 저하고 그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회가 통일건국회하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회하고 나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우리 총재님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가서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막 우리끼리라 이사님 몇 분이라도 모시고 이 이름을 정기총회라고 붙여서라도 올게 총회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 청원을 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오늘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원도 이사 중심으로 오늘 정기총회가 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오늘 경과 보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총재님하고 저하고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이제 건국회를
통일건국회와 우리 대한민국 건국회를 한락하다 보니까 오늘 그 못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회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 보고 및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보고 있겠습니다. 건국회 회계보고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수입 2월급은 365만 7천 원, 직함은 빼겠습니다. 진동은 300, 오일숙 500, 이정희 200, 장의수 20, 장의수 50, 유종덕 20, 서미순 50, 박용재 50, 진동은 300, 전양금 100, 합계가 1,305만 7천 원입니다. 거기서 지출이 1년 동안 나간 것이 이사회에 76만, 정기총회에 90만, 남산 추모제 식대가 105만, 화환이 30만, 현수막 10만, 기념품 60만, 음료 과일 30만, 꽃 리본 11만 7천, 6.25 행사비 72만, 청년단 30만, 인쇄물 16만, 추석 선물 38만, 구정 선물 36만, 임원회 20만, 합계가 624만 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681만 원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재정 보고를 드렸는데 감사님하고 이거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재정국장이 오늘 그 방금 우리 회원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아무 그 이게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박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원 선거는 사실은 우리 총재님이 지금 뭐 하신 지도 해수로는 몇 년 됐으나 안주까지 뜻하신 바 안주까지 큰 일은 대한민국 우리가 건국회 지정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그 대한민국 건국회가 하나로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데서 아마 우리 총리님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올게 이 다음 해로 능그른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회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다음은 안건 도의를 상정은 총리님이 직접 나와서 안건을 상정해가면서 사업 보고 또 기타 안건 이임사항 이런 거를 아마 총재님이 나와서 안건을 상정하실 겁니다. 예, 사업계획 보고 이전에 먼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 통일건국회와의 통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설날이군요. 설날 저 통일건국회의 그 권영애 회장님이 집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눠서는 안 되겠고 본인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가지고 나간 그 법인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 법인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회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쟁이 있어서 그 양반이 나가시면서 통일이라는 말로 명칭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우기가 좀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사실 금년 1월 달에 그쪽에 총회를 하면서 모든 법인에 관한 권리를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그쪽에 총회를 한테 저 혼자만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 달에 총회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 문제를 논의를 못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쪽에 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분리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건국회 통장을 우리 유적 회장님이 소송을 걸어서 지급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아 쓰려고 그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다 풀어줄 테니까 법인을 원래대로 돌려주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더니 속내는 얘기를 못하지만 뭔가 좀 바라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다 애국하는 마음 가지고 활동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린 우리대로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자. 그리고 여기는 원래 최초의 건국회로 시작한 원조가 여기니까 유족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저도 유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옛날 식으로 그렇게 갈 테니까 따로따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우리가 이제 보훈부의 법인을 만들려고 보훈부 장관하고도 연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법인은 그렇게 해서 곧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지방에 있는 지회가 이 법인이 있어야 국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뭐 한 5천만 원인가 뭐 같은데 그건 제가 낼 테니까 일단 그 법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건국회 이 법인을 해가지고 여러 지회들이 지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국가 보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건국회의 그 통합 문제는 그 논의는 없는 걸로 하고 원래대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우리 법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일단은 그 전에 많았던 이 지회가 통일건국회하고 나뉘는 바람에 또 그쪽으로 간 팀들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시도 군 구의 지회를 금년에 많이 설립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미국 가서 미국에도 대한민국 건국회 LA 지회를 제가 설립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몇 군데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허락이 되면 각 지회를 시마다 이게 설립해서 애국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지도자 양성인데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여기는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2세들이 남아서 이렇게 근데 그 2세들도 지금 다 7, 80 이상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승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때 영입해갖고 했는데 그 곤장관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쓰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호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데려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교수들도 같이 해가지고
여기 옛날 청년단, 청년운동 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지도자들을 이제 양성해가지고 그들이 요번에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뭘까 하다가 이제 뒤늦게 젊은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이건 계몽령이다. 이제 깨달았다. 해갖고 지금 밖에 보면요.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굉장히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국회도 이제 원래 여기 청년단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게 건국회니까 이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국 열사 격전지 견학 및 추모 행사.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해 지회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기 강화 쪽에 가는 애기봉에도 가고 또 철원도 가고 그래서 옛날 그 격전지를 돌면서 안보 교육 하면서 구경을 관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제가 만나봤더니 아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지방에 있는 지회들이 그런 안보 교육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옛날 격전지 이런 데 돌아보는 거. 그래서 이제는 지역별로 신청을 하면 버스 대절해서 그분들을 그 6.25 때 격전지라든지 이런 데 관람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과 북한 인권 개선. 국군 포로가 됐는데 정부에서는요 이 문제를 요구하거나 뭐 이슈화 시켜가지고 데려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6.25 때 납북된 사람들이 몇 명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이 20이면 지금 몇에 90 중반 다 되신 분들인데 살아있는 분이 몇 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라도 조국에 와서 이 발전된 조국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몇 분이 되든지 그분들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 국군 포로 귀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절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 자,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면 생일이 있듯이 나라도 생긴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1948년 8월 15일이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우리나라 국가 건국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에서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절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7명이 서명을 해서 법사위에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본회 상정을 하면 거기에 투표에 의해서 건국절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이게 힘든 거예요. 워낙 그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를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장성 출신들, 군인 출신 장성하고 또 기업인들 또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국회의원 동의까지 다 받았는데 그걸 본회 상정을 하려니까 내 노나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좀 기다렸다가 정권이 좀 바뀌면 하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나라 정세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국절 제정을 위해서 서명운동 한 것도 있으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래서 그날을 광복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광복절 및 건국절 뭐 같이 지켜도 되겠지만 다 같은 좋은 날이니까 어떻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나라를 건국한 그날에 있고 1948년 12월 10일 날 유엔
파리에서 유엔 총회를 할 때 그 총회에서 55개국이 투표를 해가지고 48표로 대한민국이 국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가 났을 때 그 유엔이 승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를 도로 찾아야 돼요. 후손들에게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생겼고 이런 날 생겼다고 하는 그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유민주주의 보수 애국단체 연합활동을 하는데 사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4개당 연합하는데도 관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측에 국민의힘 빼놓고는 나머지 조그만 그 보수당은 조원진 씨가 있는 우리공화당, 그 다음에 고용주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황교안 씨가 있는 자유혁신당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그리고 고용주 변호사가 자유민주당이군요. 이 4개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당이 처음에는 잘 안 됐다가 나중에 정광훈 목사가 저도 하겠습니다 해서 4개당이 이제 같이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기를 봤어. 이제 조그만 힘이지만 같이 힘을 합치면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수 진영 사람이라고 하면 사소한 것 때문에 분쟁하는 일은 이제 다 없애고 큰 틀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었으면 한 거기에 저희들이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 및 국가안보 태세 강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잖아요. 잘 살게 된 원인이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다 무조건 항복하고 철수할 때 여기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미군들이 지켜서서 다 뺏었어요. 소지품만 갖고 보내고 나머지 모든 재산, 그걸 이제 적산토지, 적산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모든 걸 금은보화 다 뺏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큰 기업 같은데 그 회사요, 다 그 일본 회사들입니다. 그 미군이 뺏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발판 삼아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술을 보면 전부 일본말로 돼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의미로 우리를 부리면서 가르쳤지만은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돼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멀리 내다보았던 이승만 박사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걸 미리 다 알고 준비해 놓은 그 바탕 위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간의 관계 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부부가 살아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존재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는 우리가 그래서 동맹이 아니라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군들이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6.25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 지금 그 70년 이상을 그 미국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가 함께 윈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는 잘 유지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교섭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건 공산당은 미국을 제일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미워한다면 우리 자신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 동맹만큼은 잘 지켜서 정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험부의 법인 등록 추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도로 찾아오려고 했더니 뭔가 조건도 많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새로 내야 되겠다 해서 사무총장님하고 결정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를 빨리 소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이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지방에서도 오늘 버스 대절에서 오려고도 했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해줄 게 없어요. 법인 설립을 해서 우리가 그 등기라도 띄어서 거기 조직을 해줘야 그 지역에서는 그 국가 보조를 받고 협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기 중앙 본부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번에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회 원래 그 법인을 이번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보훈부 장관을 만나러 갈 거예요. 가서 거기서도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잘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법인을 만들어서 전국주에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국가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해야 될 일은 이런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안건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건의하거나 아니면 또 발전적인 안건이 있으시면 손 드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국회 발전을 위해서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던 분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드린 이 내용들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총재님 수고하셨어요. 여태 총재님께서 나열하신 사업과 기타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 믿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직 그 우리 건국회 회장으로서 이분이 이제 그 근영회라는 장관을 잘 모셔가지고 이제 짜게 졌어요. 우리 회장님이 나와서 우리 건국회 발전에 대해 치하를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나이가 많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말이 길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모임에 참석 안 하고 지루하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좀 넘어가려고 오늘 또 이게 참석을 안 할까 싶었는데 굳이 이렇게 오라 그래서 늦게 도착을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이 건국회는 왜 말이 많으냐 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아마 죽더라도 가슴에 품고 가는 이 얘기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 건국회가 좀 활성화되는 거를 보지 못하고 눈 감는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건국회에 들어온 지가 한 40년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건국회 회원으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국무총리를 했던 강영훈 장군이 이사를 하고 이철성 씨 같은 거물 정치인들도 이사를 하고 건국 1세대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단체라고 생각하고 건국회 회원이 됐는데 저는 이사,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을 거치면서 이사 되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 4년 된 것도 상당히 빠르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말이야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사가 되느냐고. 우리는 여기서 10년씩 썩어가지고도 지금 이사 겨우 하고 있는데 당신은 출세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민간단체로서 최초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대한청년단 단장이었기 때문에 초대 건국회 회장은 이름은 좀 다르지만은 대한청년단이 건국회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름은 좀 달라졌지만은 초대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회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든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그를 도와준 하나님, 그 다음에 대한청년단, 앞에 행동대원은 대한청년단이었습니다. 그 대한청년단들 중에도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가장 악질 단체로 매도하고 있는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들은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악랄하게 구우니까 공산당이 싫어서 남한으로 피란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당을 잔혹하게 타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있던 대한청년단들은 남로당 사람을 죽이는 남로당들 만나도 그걸 못 죽여요. 그리고 몽둥이질도 못해. 근데 서북청년단들은 야 이놈들아, 내가 빨갱이가 싫어서 목숨 걸고 남한으로 도망왔는데 너희들이 또 빨갱이를 해? 이런 악심이 있으니까 공산당 때려잡는 데는 서북청년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북청년단 할 때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또 남한에서도 청년척에 끼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북청년단들 앞제비 노릇했어요. 정보원 밤에 남로당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집에 불 지르러 가자, 어느 산에 가서 봉화불을 붙이자, 이런 모의를 하면 그걸 제가 가서 나이 어리니까 가서 듣고 서북청년단들한테 연락하면 서북청년단들이 거기에 습격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건국에 대한 애착심은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국회가 있다는 거 미처 몰랐죠. 다른 데 열중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한 40년 전에 어떤 친구 사무실을 갔는데 그 책꽂이에 대한청년 운동사라는 책이 있더라고. 이렇게 두터운 책이. 그걸 덜치서 심심하니까 한번 보다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6.25 때 건국회는 대한청년단 했다는 죄로 빨갱이들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이 맺혀 있다면 대한민국 건국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건국회장 부회장을 하면서 건국회장이 자리가 비길래 건국회장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철성 씨가 회장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가 이철성이는 돈을 좀 좋아한다. 그 돈을 안 좋아하는 이철성 씨는 학년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국 1세대예요. 직접 건국 청년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건국운동 했으니까 2세지요. 건국 2세. 그 건국 2세지만은 임덕기가 지금 우리가 한 4, 5년 겪어보니까 그래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건국회장 좋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임덕기를 회장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중론이 돌아가지고 제가 회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권영애라는 사람이 미래한국이라는 5천 명 회원이 매달 5천 명이 만 원씩을 자동 납부한대요. 그럼 5천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국회가 좀 활성화 되겠다 싶어서 합치자 이래서 합친 거예요. 그 합치고 나서도 제가 건국회가 더 큰 단체니까 제가 회장을 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회장할 수 있는데도 야, 건국회장이 그래도 무게가 좀 있어야지. 전직 관료가 있는 사람이 권영애가 안 낫겠나? 미래한국 회장을 하는 권영애로 회장을 하자. 이래가 제가 자진 사퇴를 하고 권영애를 회장을 시켰어요. 그때 원로들이 저 사람 돈을 밝혀가지고 형무소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건국회장 안 되겠다 이러는데 제가 형무소 갔다 왔으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권영애를 회장시켰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통일건국회 만들자. 그거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빼돌리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통일건국회로 이름 바꿔버려요. 그 건국회를 도둑질해 간 거죠. 그러나 모든 역사적 자료나 이런 것이 제가 그때 안 넘겨준 게 참 다행이에요. 제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 우파 대한민국 건국회는 우리가 정통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건국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회장을 누구 하면 좋겠냐고 공론이 돌 때 우리 진동원 회장님이 우리 건국회 이사를 같이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에다가 또 뭐 외모도 또 좀 그럴싸하고 믿음직스럽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정치하는 것도 관상이 나쁘게 생긴 사람은 배신도 하고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국회장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싶어서 우리 건국회 회장을 우리 진동원 회장님으로 모셨는데 저는 이 모실 때 솔직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마 등록 교인은 한 1,500만 원 되나 봐요. 1,500만. 1,500만 원이라 그러는 사람, 1,50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1,00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1,000만 명은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신도들만 따지면 한 1,000만 명 될 거고 이름만 얹어놔 놓고 있는 사람들은 한 1,500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1,000만 중에 10,000명이면 0.1%예요. 10,000명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짜장면 한 그릇 값만 우리 건국회 자동 이체하면 1억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진동원 회장님이 취임할 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니까 정말로 여기 무슨 밥 먹을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만큼도 이득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시간 낭비하고 여기에다 정력을 쏟아주는 거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거든.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금방 커지겠구나, 확장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세월이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교회에 만약에 나와서 우리 신도들 보고 대한민국은 왜 우리 기독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야 되느냐 하는 정당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식 볼 면목도 없고 우리가 소식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부끄러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너희들 뭘 하고 왔느냐? 내가 너희들 대한민국을 말이야 76%가 남로당 당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
그거를 억제시키고 내가 이승만이라는 사람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줬는데, 그리고 2년도 안 돼서 6.25 사변으로 북한 공산당들이 한 달 만에 서울을 다 집어삼키고, 3일 만에, 한 달 만에 대구까지 내려갔잖아요. 다 망하는 거를 미국의 대통령한테다가 하나님이 지시 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유지군 내보내는데도 6개월이 제일 짧게 가는 게 6개월 기간입니다. 왜? 거기 가가지고 선발대가 가서 어디에 주둔할 것인가, 물을 뭐를 마실 건가, 어디가 안전한 지대인가, 이런 거 다 조사를 하고 파병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말이야 일주일 만에 여기 왔어요. 총에 맞아서 군인들이 막 쓰러지는데 이 전쟁터를 미군이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유엔 창설한 지도 2년밖에 안 됐어. 그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 가서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죄 짓는 거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면목으로, 그렇게 도와주신 분을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배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진동훈 회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내가 회장이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회가 대의원들 30명당, 회원 30명당 대의원 1명 정도 하기로, 옛날 정관에 보면 그래요. 초창기 정관에는. 그러면 30명의 대표자 한 사람씩 여기 참석하더라도 500명은 나와야 돼, 최소한도로. 옛날에는 건국회 회원이 10만 명까지 됐어요. 옛날에 한창 많을 때는. 전국에 다 지혜가 있고 지금도 지혜가 있는데 수십 군데가 있지만은 건영에도 오라 그러고 우리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야 되느냐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기왕에 몸을 던졌으니까 우리가 끝장을 봅시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유족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좀 찔리는 것도 많고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우리 부총재 되시는 전양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고 대한민국 시작도 기도하면서 시작이 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 한번 하시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비, 여기 우리 회비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연회비 뭐 10,000원씩 일반회원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법인 문제 때문에 그걸 ARS가 뭐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법인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전국에 연회비는 일반 회원들은 1년에 10,000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이사님들은 각 지역의 회장, 그리고 또 중앙회 이사들은 1년에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총재가 100만 원, 그다음에 총재는 3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일제소국에서 건져내시고 떠나보지 하나님, 다시는 악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유롭게 누리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떠나보지 하나님 정의로 외치지 못하고 아버지 많은 평안과 떠나보지 부요를 누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갈 때 지금의 상황에 와서 보니 다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헌법은 무너지고 아버지 입법은 폭주하고 있고 떠나보지 하나님 집권자 대통령은 아버지 주며 자기 좋은 대로 국민들 민생 떠나보지 산업 모든 교통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만 묻기 위하여 아버지 온갖 법안을 만들어내며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떠나보지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구속시키며 벌금을 때리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아버지 주며 이제 살기 힘들다고 그나마 소망 있던 결혼까지도 포기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녀 동성애가 주며 판을 치면서 아버지 주며 사회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며 이 나라는 행정적으로도 떠나보지 주며 안보적으로도 막고 방해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어디 하나를 보더라도 저희들 의지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건국회에 모였고 아버지 건국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총재님 너무너무 많은 것을 힘쓰고 애쓰고 떠나보지 주며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불철주야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며 듣는 귀는 왜 그렇게 아버지 주며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연합하는 것 같고 아버지 협력할 것 같으면서도 떠나보지 주며 모일 때는 패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아버지 대한민국 실정을 우리 아버지 주며 애국자 실정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시고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아버지 우리 애국 아버지 주며 건국회로 모여들며 채워지며 떠나보지 주며 서로가 헌신하며 아버지 도모하며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떠나보지 모든 아버지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 한영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광화문에도 태국기를 흔들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며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이여 약한 자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건국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방방곡곡에 회원이 늘어나고 아버지 주며 떠나버지 회비가 늘어나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건국회로 나라 세우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방곡곡에 건국기가 꽂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팔도강산의 아버지 주며 우리 아버지 건국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바로잡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운동을 주께서 일으켜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를 통해서 유다민족이 산 것처럼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국회를 이끌어주시고 부강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순서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국회를 이끌어 가실 때 창대하고 원대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게 폐회하고 자 이것으로서 2026년 대한민국 건국회 정기총회를 폐회 선언합니다. 그리고 전부 나오셔서 기념 촬영